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0월 16일이죠. 이번 시간에는 두산중공업의 2007년과 지금의 두산중공업의 차이점 정도를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실제로 이제 2007년쯤에 굉장히 크게 올라갔었는데요. 그때의 상승폭만큼 두산중공업의 상승폭이 적용이 될 것인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전체적인 이 두산중공업이 현재 글로벌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좀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이번 시간에는 리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두산중공업의 가치를 조금 확인해 보고자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두산중공업은 최근에 관심을 가진 분들도 많으실 거고, 네, 이번에 크게 한번 상승했을 때 상승폭에서 관심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결국에는 네, 적자 기업, 만년 적자 기업이었습니다, 사실은. 네, 그 적자 기업을 이겨내고, 적자를 이겨내고 완벽하게 지금 상승 추세로 전환을 성공한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월봉 입장에서 보면,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2006년, 네, 2007년 해가지고 두산중공업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게 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실 증시 자체가 좀 크게 올랐던 그런 모습이기도 했고요. 2007년쯤에 건설 쪽 붐이 일어나가지고, 네, 건설 기계라든지 아니면 뭐 플랜트 쪽, 네, 플랜트 쪽도 상당히 이제 많이 올랐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그런 호재들이 좀 맞물리면서 많이 올라간 경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UAE에 대한 원전 기대감을 많이 반영을 했었죠. 그래서 원전 수주가 한참 활발하게 이 말이 오갈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격대로 따지면 2006년에 이미 좀 상승한 상황에서, 네, 여기 가격대를 따지면은 고점이 이제 3만 원 정도였습니다. 3만 원 정도에서 이제 이 고점이 15만 원까지 거의 5배 가까이, 네, 상승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2008년 1월까지, 2017년 12월까지네요. 그래서 2006년에 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2006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1년 만에 주가가 5배를 상승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 뭐 아무리 기대감이 큰 종목이라고 해도 1년 만에 이렇게 5배가 오르는 종목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그만큼 이때 큰 관심을 받아왔었고 그만큼 가치가 컸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정도에서 이 15만 원까지가 가뿐할 것인지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두산중공업이 주가가 이제 원자력이라든지 뭐 탈원전이라든지 아니면 두산건설발 그 부채 증가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제 적자를 겪어올 때 그럴 때마다 유상증자, 그 다음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주식 수를 늘리면서 진행을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식 수가 늘어나면서 지금은 이때와는 좀 주식 수가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고요. 사실 시가총액으로 따진다면 요 고점 부분이 거의 17조 정도라고, 네, 저번에 구독자분께서 알려주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고점일 때가 이제 두산중공업 시가총액이 17조 정도였고요. 지금은 이제 12조 정도가 됩니다. 지금 현재 가격에서요. 그래서 사실 지금 가격에서 2배가 돼버리면 이제 4만 원 정도가 되었을 때 거의 이제 17조 가량이 20조 가량이 되지 않을까, 네, 시가총액이, 그죠? 그래서 지금 4만 원 정도가 이때 최고점 시가총액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3만 원 후반대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주목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한번 이제 상승기 이후에, 네,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았을 때, 사실은 이제 주가 상승률만 따진다면 두산중공업이 시세가 시작되었을 때 거의 10배, 15배까지 상승을 했던 겁니다. 이때 이제 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래서 뭐 오랜 기간 걸리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두산중공업이 재무 개선 이후에 지금 이제 뭐 5,000원 정도에서 시작했다라고 하면 4배 정도가 지금 저점 부근에서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네, 상승률에 비하면 2007년에 비해서 좀 많이 오르지는 못했다. 지금은 아직 많이 오르지는 못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이제 2007년 때는 건설 붐이 일어나면서 두산 건설, 그다음에 두산, 그다음에 두산 중공업 이렇게 다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주들도 상당히 이제 건설 붐이 일어나서 그렇게 수혜를 입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원자력 관련된 그런 수혜가 있어서 그렇게 올랐었습니다. 근데 지금을 보면 사실 건설 쪽은 네, 이미 두산건설이 두산중공업이 이제 포함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는 없던 이제 수소 사업을 굉장히 크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 사업에는 이제 자회사인 두산 퓨얼셀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수소 액화플랜트를 직접 진행을 하고 있고 수소 가스 터빈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수소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앞으로의 그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지금 사업을 많이 확대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원전 상황이 네, 이제는 우리나라는 사실 탈원전 진행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원전 시장이 좀 죽어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제는 해외의 그런 산업들이 다시 한번 원전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동유럽과 그 다음에 그냥 유럽이죠. 네, 유럽 쪽, 그 다음에 중동 쪽에서도 관심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원전 시장이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유럽은 특히 체코 원전, 그 다음에 폴란드 원전, 네, 폴란드도 있고요. 유럽에서는 이제 네, 영국 같은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동 쪽에서도 뭐 사우디 이런 정도. 이 이외에도 지금 뭐 불가리아라든지 아니면 또 이라크라든지 뭐 여러 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분명히 네, 두산중공업이 수혜를 입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웨스팅하우스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두산중공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원전 검토도 이제 기존에 있던 대형 원전에 대해서 수요이지 또 이제 SMR을 개발을 하고 있는 뉴스케일 파워, 네, 뉴스케일 파워와 네, 또 협력을 긴밀하게 하고 있는 두산중공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두 분야로 그다음에 수소까지 해서 세 분야로 해서 크게 네, 뻗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만 하더라도 지금 주가는 네, 굉장히 낮게 평가가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최소한 네, 이전에 찍었던 그 시가총액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막연하게 뭐 10만 원 간다라고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저는 네, 4만 원 이상으로는 충분히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치고 나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기사를 좀 인용을 할 건데요. 기사를 가져오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이 지금 네, 계속해서 수소와 원전 관심을 받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원자력 발전 관심을 받아서 좀 급등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좀 전체적인 글로벌 상황과 좀 엮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기사를 보게 되면 전력난을 이제 브라질까지도 이렇게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력난 브라질 열병합 발전에 10년간 4조 투자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브라질에서 기존에 이 수력 발전을 좀 많이 가지고 있던 그런 국가입니다. 그래서 수력 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어서 가뭄으로 주요 댐의 저수량이 줄어들면 전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죠. 그래서 최근에 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어떤 국가는 계속 가뭄이 일어나고 어떤 국가는 계속 홍수가 일어나면서 지금 기후가 굉장히 양극화가 되고 있죠. 그런 덕분에 이렇게 브라질 같은 경우는 수력 발전에 대한 그 발전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이제 홍수가 일어나니까 또 석탄 수급이 네, 제대로 이제 이루어지지 않아서 또 전력난이 일어나고 있고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런 기후 변화로 인해서 또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을 하거나 원전 가격이 급등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지금 이 저소득층이죠. 그쪽에서는 이제 에너지원을 사용하기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유럽 쪽에서 10개국 정도가 또 이제 원전이 필수적인 에너지원이다. 그래서 아주 필요한 중요한 에너지원이라고 또 공동 기고문까지 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네,
여기 브라질 정부도 마찬가지로 원자력 발전소 추가 건설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 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에너지원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원을 사용하고 보니까 계속해서 기후가 심각하게 변화하면서 그 친환경 에너지, 특히 풍력 에너지라든지 태양광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수력 발전까지도 지금 이렇게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계절에 영향을 받지 않고 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원자력 에너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 이전 10년 동안 그렇게 보다도 지금 원자력 발전이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는 아주 큰 기회가 왔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원전을 활용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수소 생산을 또 한다라고 하니까 네. 이 기사는 이제 이전에도 제가 소개를 드렸던 기사기도 하고요. 미국의 에너지부에서 240억 원을 투입을 해서 PNW 하이드로젠 주도를 한다. 그러니까 원전을 통해서 수소 생산을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원전 건설은 거의 필수적으로 원전 건설은 필수적으로 되어가고 있고요. 이 원전을 이용해서 수소 생산을 하게 됩니다. 수소 생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 원전 발전이라든지 이 수소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가스 터빈, 그러니까 전기 터빈이 굉장히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국산화를 두산중공업이 진행을 하면서 검증을 들어가게 되고요. 뭐 화력발전소 아니면 뭐 수소 발전 이쪽으로 해서 가스터빈을 지금 여러 가지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박자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두산중공업이다. 앞으로의 이 미래 에너지원의 이제 에너지가 이제 전쟁이 될 겁니다. 에너지로 이제 싸우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인데 그 중심에 두산중공업이 있다. 그래서 이전과는 가치가 많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반도체 뭐 이쪽으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을 비롯해서 제가 이제 두산중공업을 주로 리뷰를 하고 있지만 두산중공업을 비롯해서 에너지원 관련된 그런 종목들, 특히 원전, 수소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의 역설로 인해서 이렇게 에너지를 이용해서 발전 플랜트가 이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원활하지 않으니까 이제 완전히 지구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에너지원, 핵을 이용한 원전이 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원전을 이용해서 수소 생산도 진행을 하고요. 자,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가 이제 기대되는 상황이고, 지금은 증시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뭐 안정화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하지만 지금 비트코인이 뭐 ETF 선물에 또 포함이 된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말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런 두산중공업 큰 흐름, 큰 맥을 잡아서 앞으로 계속 이제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꾸준히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두산중공업 많이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